보험 설계사라는 직업 때문에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고객들과 만나야 하는 박경희 씨. 그녀는 여름이 오면 두렵다. 이유는 다름 아닌 비만인 체형 때문이다. 숨쉬기도 힘든 더운 날엔 밖에서 앉아있는 것만도 고역인 그녀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살을 빼고 싶은 소망이 있다. 많이 걸어다니면 힘들고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못 걸어다니고 막 몸이 너무 힘들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갑자기 확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너무 심할 때는 응급실 가야 되고 이럴 때도 있고 그래요. 비만 때문에 매일 고혈압 약을 복용해야 하는 박경희 씨. 여기에 잦은 다이어트로 인해 몸의 면역력까지 떨어져 장누수 증후군까지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다이어트 성공에 대한 희망을 놓지 못한 그녀. 지금까지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요게 그거예요. 풋사과 분말.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대서 요번에 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쉐이크. 밥 대신 먹으라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밥도 먹고 얘도 먹고 이런다는 게 이제 문제가. 얘 먹고 이제 절대 안 먹으리라 해놓고 또 저녁 때 뭐 딴 거 먹고. 저희 집 보면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전부 다 막 그런 거예요. 이거는 생강 식초. 이것도 대추를 해가지고 만든 거고. 한방 다이어트. 옛날에 뭐 제니칼이며 뭐 리덕틸이며 이런 걸 이용해서 살 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서도 양방으로도 다이어트를 해봤고. 그리고 뭐 무작정 굶기, 뭐 감자만 먹고 뭐 새끼를 먹는다든지 뭐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봤고. 정말 다양하게 해봤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다이어트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다. 그런데 건강까지 위협하게 된 것은 바로 2명의 아이들을 출산하고 나서였다. 유난히 산후 우울증이 심했던 그녀. 음식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고 결국 현재의 몸무게로 이어졌다. 한 3인분 될걸요? 아, 침이 보이네요. 보기만 해도 간이 맞나. 지금은 점심 한 끼니로 국수 3인분은 거뜬하게 먹을 수 있다는 박경희 씨. 그녀가 한 끼 식사로 섭취한 칼로리는 1950칼로리. 하루 성인 여성 칼로리 권장량 2000칼로리를 한 번에 섭취한 것이다. 혼자서 막 시간 나면 걷기도 많이 걷고 원래 제 일이 또 하다 보니 영업이다 보니까 또 많이 걷고 이러다 보니까 걷는 양은 되게 많아요. 근데 걷는 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집에 오면 피곤하면은 막 아무거나 막 주워 먹게 되고 더 많이 먹게 되고 이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머리하고 이 행동이 다 따로 노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좀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은 칼로리의 평행을 이루어야 균형이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로리가 소모되는 칼로리보다 많게 되면 우리는 결국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만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몸무게 걱정 안 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지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인체는 무엇보다 치밀하게 설계된 구조물이다. 우선 혈액과 체액을 이루는 수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구성이 된다.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은 몸의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몸속의 장기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인체의 각종 장기에 붙어있는 내장 지방은 그 양이 과다해지면 결국 균형이 무너지고 설계가 어긋나 버린다. However, our gene was done really because over the evolution, our body was designed to deal with hunger, deal with the lack of food. So our body really doesn't know how to deal with overnutrition. There's plenty of food.
So that's where the obesity came from. 풍족한 세상은 칼로리의 균형을 깨뜨렸다. 게다가 빠른 사회 변화로 인해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를 섭취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는 결국 역사상 가장 뚱뚱한 인류가 되어버렸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만율을 자랑하는 미국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인구의 38.2%가 비만으로 판명되었다. So that, almost every 3 people, one is either overweight or obese. And so it's really a huge number. 그래서 미국은 비만의 나라이자 다이어트의 왕국이기도 하다. 하루가 다르게 각종 다이어트의 방법과 약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곳에서 우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앤토니나. 한때 그녀는 갑자기 불어난 체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런 그녀를 일으킨 것은 최근 다이어트의 효과를 보면서부터다. Sadly, it's always a struggle losing weight. Who wants to go on a diet? Who wants to go out there and move and go to the gym? When I stepped on the scale and I weighed a whopping 216 pounds, that's when something in my head clicked and I said, I have to stop. I don't feel well. 얼마 전까지 무려 100kg이 넘었던 그녀의 몸무게. 하지만 2달 만에 약 17kg의 체중이 감량되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식이요법이나 운동과는 차이가 있었다.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이 작은 캡슐 안에서 일어났다는 놀라운 변화. 그것은 바로 크라이오 테라피로 불리는 냉동요법이었다. Well, I was in a horrific car accident 10 years ago, which I flew out of a windshield. My car flipped about 10 times on the New Jersey Parkway, where I was ejected and I was pronounced dead for 3 minutes. 10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한 앤토니나. 폐와 간, 뇌까지 손상이 갈 정도의 큰 부상을 당했다. 여기에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후유증으로 인해 체중은 늘어갔지만 몸에 무리가 갈까봐 운동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액체 질소를 이용하여 영하 130도 이하의 극저온 환경을 만들어내는 이 캡슐 안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그녀. 최근 미국에서는 다소 특이한 이 냉동요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The other thing is that people get into the machine, they're running their cryotherapy session, they start to shiver. Shivering burns a tremendous amount of calories. It's the spontaneous, uncontrollable contraction of many large muscles. It's pretty much the body's primary way of warming itself back up. And again, heat needs to be generated by the burning of the carbohydrates and fat in your food, and that ultimately burns calories. 하지만 냉동요법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궁금했다. 어떻게 낮은 온도로 칼로리를 연소시킬 수 있다는 것일까? And most of that fat is what we call white fat because it's full of fat that looks white. There's a subset of fat called brown fat, which you've heard about, that is capable of taking that and burning it. 칼로리를 연소시킨 주인공은 바로 갈색 지방. 사람의 몸엔 2가지의 지방 세포가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지방은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칼로리를 축적하는 백색 지방이다. 그리고 칼로리를 연소하는 주인공, 갈색 지방은 여러 개의 지방 방울로 이루어진 또 다른 지방으로
세포 안의 에너지를 연수하는 미토콘드리아를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저장 지방인 백색 지방 조직과 체온 조절을 위한 산열 기관인 갈색 지방 조직. 우리 몸에는 이렇게 각각 역할이 다른 지방 조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And so if it's cold outside, they need a mechanism for keeping their inner core temperature warm. And one of the ways they do it is by burning calories to generate heat. And that's what brown fat does. 북극에 사는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일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갈색 지방을 발현하는 것입니다. 갈색 지방은 체온을 유지시켜줌으로 인해서 몸 안에 여러 가지 대사 반응을 원활하게 해주고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사실 이런 갈색 지방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기능이 퇴화되었죠. 자, 이렇게 갈색 지방은 동물들한테 다양한 역할을, 또 인류한테 다양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어떠세요? 갈색 지방. 알면 알수록 흥미롭지 않으세요? 인간을 비롯한 출생 직후에 포유류에게 발견되는 갈색 지방은 설치류의 경우 성체에도 상당량이 발견된다. 환경에 따라 증가할 때도 있으며 주로 몸의 경부와 견갑부에 위치한다. 인류가 처음 생존하던 시절에는 성인에게도 갈색 지방이 남아있을 거라고 추측한다. 그 당시에 인류에겐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문명적인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스로 체온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인류에게는 퇴화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지난 2009년 미국 하버드대 스필겔맨 박사 연구팀에 의해 성인에게도 갈색 지방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세계 의학계엔 갈색 지방에 대한 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However, in 2009, several groups, including laboratories in the US with John Josling and in Europe, in Japan, independently identified there are metabolically active brown adipose tissue using a new imaging system called PET-CT to identify that this metabolically active brown fat tissue can be found in the neck and shoulder region. And so because this re-identification of brown adipose tissue in adult humans, it triggers a new wave of interest of studying brown adipose tissue in the adipocyte biology field. 그 시기 우리나라 의학계에도 갈색 지방이 발견됐다. 바로 암 진단 정밀 장비인 양전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기가 국내에 도입되면서부터다. PET-CT라는 장비가 또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에 출시가 됐고 우리나라도 2003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그게 출시되면서 CT에서 지방의 위치, 근육의 위치가 아니라 지방의 위치에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게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그 분포 자체가 어릴 때 나타나던 그 어깨랑 등에 이렇게 분포하는 거. 그래서 그게 이 갈색 지방도 성인에서도 여전히 있구나. 확인된 갈색 지방 위치는 쇄골, 척추, 목 뒤, 어깨 등이었다. 이어지는 연구 결과 성인 한 사람의 근육이 1g당 13칼로리를 소비하는 반면 갈색 지방은 1g당 6,000칼로리를 소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근육에 비해 무려 460배나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다는 수치. 하지만 사람마다 보유량은 제각기 달랐다. 성인보다는 나이가 어릴수록 많았고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주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주로 마른 체형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 비만일 경우 아예 없는 사람도 있었다. 갈색 지방은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진화의 과정에서 이런 갈색 지방을 발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됐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몸에 이로운 갈색 지방을 다시 우리 몸에서 발현시키려고 너무나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연구의 결과로 새로운 형태의 지방을 발견했습니다. 갈색 지방 활성화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또 다른 지방을 발견했다. 백색 지방처럼 보이지만 특별한 상황에선 갈색 지방처럼 발현하는 그것은 바로 제3의 지방, 베이지색 지방이었다. 아마도 기원은 백색 지방 유지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한 자극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갈색 지방처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세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조건의 자극에 의해서 갈색 지방처럼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간자적인 입장으로 베이지 지방 세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베이지색 지방은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의 역할이 모두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다. 세포의 생김새 역시 상황에 따라 변한다. 백색 지방처럼 크게 하나의 세포 모양을 이루다가 유전자 발현과 같은 특수한 자극을 받으면 지방 대사물이 잘게 쪼개지고 열이 생산된다. 베이지색 지방은 갈색 지방이 없어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된 것이다. So now we know that there's brown fat in people. So that's exciting because it means that we could potentially activate or make more of it. And so this has become a big goal in the field. How do we make more brown fat and how do we turn on that furnace in people so we can tip the scale towards weight loss? So how do we do that? How do we do that? 베이지색 지방은 몇 가지 특별한 상황에서 갈색 지방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근력 운동과 캡사이신을 섭취할 경우 활성화가 되고 여기에 낮은 온도에서도 변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And this include environmental changes like cold exposure. This will trigger the body's activate a sympathetic nervous system to release this hormone called norepinephrine, cold or in response to exercise or even some kind of diet. And these factors could again either work on the mature white fat cells or targeting the existing precursor cells and converting these cells into functionally active brown fat cells. 낮은 온도가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꾸게 한다면 냉동요법 역시 그 원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제작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테스트를 시도해 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운동을 어떻게 할지 아시죠? 두 그룹으로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할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해보시자고요. 5명의 지원자 중 운동만 하는 그룹, 그리고 운동과 냉동요법을 병행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관찰을 시작했다. 좀 심각하게 막 끝까지 가봐서 골수까지 뽑아본 적이 있어서 이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아픈 게 저한테 너무 컸어요. 그걸로 일상이 무너지니까 더 못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었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다이어트란 단어보다 건강을 위해서 살을 뺀다. 예전에 한참 운동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한 20에서 25kg는 더 올라갔었죠. 근데 아무래도 운동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이제 운동량이 못 받쳐주니까 이제 체중이 급격하게 불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한 5kg, 10kg, 15kg 막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새롭게 도전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원자들은 본격적인 테스트에 앞서 각각 현재의 신체 사이즈와 체지방률을 체크해 15일 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해 보기로 했다. 참가자 5명은 15일 동안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한다.
그리고 운동과 냉동요법을 함께 병행하는 팀에 지원한 세 사람은 실제로 갈색 지방으로 활성화되어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되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매일 3분 동안 낮은 온도의 캡슐에 들어가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기록했다. 몸은 약간 이제 닭살 돋는 것처럼 좀 올라오긴 하는데요. 참을 수 있고 당연히 살 빠진다 그러면은 참아야겠죠? 개인적인 체질과 편차에 따라 신체 변화의 차이는 간극이 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테스트. 그리고 드디어 테스트를 시작한 지 15일이 지났다. 혜영 씨부터 받아볼게요. 혜영 씨 많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혜미 씨 받으실게요. 과연 15일 동안 5사람의 몸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허리도 날씬해지고. 운동이랑 크라이오스파를 병행하면서 셀룰라이트가 많이 정리가 됐고요. 운동하면서 좀 느끼지 못했던 신체 사이즈의 감소? 그걸 좀 명확하게 느낀 것 같아요. 테스트를 통해 제작진은 냉동요법을 함께한 팀의 신체 사이즈 감소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비만 치료제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완벽한 치료제가 개발된 적은 없습니다. 부작용도 흔히 발견되었고 또 장기간 치료했을 때 그 효과가 믿음직하지 못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이어트가 절실해지는 이 계절, 우리는 왜 갈색 지방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까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둔 요즘, 많은 병원의 비만센터에서는 초고도 비만 수술에 대한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윤혜영 씨 역시 고민 끝에 이곳을 찾았다. 네네. 초등학생 때부터 또래 친구들에 비해 30-40kg 이상 몸무게가 더 나갔다는 그녀. 병원에서 체크한 몸무게는 127kg. 이에 따른 체지방 지수는 41이었다. 지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 몸무게인가요? 127kg면. 네. 우리나라 통계로 따지면 체지방 지수 40 이상은 이제 보통 이제 1000명당 2명꼴이니까 이제 꽤 고도 비만에 속하시는 건 사실이고. 예. 거의 한 1, 2년 또 포기하고 있으면 또 걷잡아서 살 또 찌니까. 원래 아기 때부터 뚱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되게 남들보다 더 얘네들이 만약에 40kg 되면 저는 그 2배가 쪄있는 몸이었거든요. 근데 나름 저도 살 뺀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요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포기 상태가 계속 되다가 다시 또 안 되다가 다시 되다가 이렇게 이게 반복되니까. 결국 다이어트의 마지막 방법으로 위절제 수술까지 고려 중인 그녀. 그렇죠.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실패하면 어떨까 이런 약간 그런 걱정은 또 없잖아 있죠.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지난 2015년 기준 전체 인구의 28.1%를 차지하고 수치는 계속 늘고 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역시 이제 그 성인병의 여러 가지 전 단계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이제 위험 빈도가 비만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확하게 상하관계를 그리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비만 지수가 25인 환자보다는 30인 환자가, 30인 환자보다는 35인 환자가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2배, 3배, 많게는 7배까지 그 비만 지수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비만 지수가 높아질수록 성인병에 대한 적신호가 먼저 커진다.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당뇨병이다. 비만과 당뇨병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환자분이 당뇨 진단 받으시니까 얼마 됐었죠? 7, 8년. 지금은 인슐린 맞고 계신 거죠? 약은 안 쓰고요? 인슐린만. 비만 세포에서 많은 염증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얘가 인슐린을 기능을 못 하도록 해요. 그래서 비만한 당뇨 환자의 모습을 잘 보면 인슐린 분비는 정상인데 얘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게 비만과 당뇨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비만해지면서 우선 내장 지방으로부터 분비되는 물질의 양이 변한다. 그에 따라 혈중 포도당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질환이 당뇨다. 당뇨는 인슐린의 양이 부족하거나 또는 충분한 양이어도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 질환이다. 소아당뇨병이라고 불리는 제1당뇨병. 이 질환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해 생기는 질환이다. 그리고 전체 당뇨병의 90%를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인슐린 분비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최근 비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그 수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의학계에서 당뇨병 치료의 중요한 키를 갈색 지방이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갈색 지방 활성화로 치료와 예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So that's less metabolically active brown fat in obese people. And we know majority of obese people will develop diabetes. So again, in diabetic individuals, there's also an assumption they may have less brown fat or metabolically less active brown adipose tissue. So the idea is whether or not we can activate brown fat or we can make more brown fat in order to use it as a therapeutic approach to treat or even prevent diabetes. 중추신경계에서 호르몬을 조절해 식욕을 억제하는 치료제의 경우 교감신경을 자극해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치료제의 경우 몸에 필요한 지방까지 억제가 되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이처럼 기존의 비만 치료제는 모두 부작용의 위험이 완벽히 해결되진 않았다. Let's talk about the anti-obesity therapies. Currently, most of the drugs for obesity treatments are related to block energy intake. So either suppress appetite or suppress the absorption of nutrients. But for brown fat, it's actually tackle this issue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Instead of blocking energy intake, it helps the body to burn more energy. And so this will really work well for people who are either resistant to these drugs or have physical difficulties to increase to do exercise to increase their energy expenditure. So this is actually a new direction for obesity and diabetes therapy. 현재 세계의학회에서는 갈색 지방에 주목하고 있다. 비만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서다. So target brown fat is not only to burn more fat to reduce body weight, also can really beneficial to slow down or stop diabetes and other metabolic disorder like heart disease, cardiovascular disease, maybe the cancer. So that's to make brown fat become a really attractive drug target. 갈색 지방에 대한 치열한 연구 경쟁 속에서 눈에 띄는 연구가 있다. 바로 전사인자를 통한 지방세포 리모델링으로 새로운 비만 치료 기전을 밝혔다는 내용이다. 주인공은 국내의 한 연구팀이다. 이곳에선 천여 개의 천연물을 대상으로 갈색 지방이 발현되는 천연 물질이 존재하는지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천연 물질 부테인을 온나무 추출물에서 찾아냈다. 저희가 세포에 부테인을 처리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단백질의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가 몇 가지 실험 방법을 통해서 특정한 전사인자인 PRDM4가 변화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거기서부터 백색 지방의 갈색화되는 작용 기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연구팀이 발견한 천연 단일 물질 부테인이 몸속에 들어가면 혈관을 타고 지방세포와 작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백색 지방 조직의 갈색화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즉, 백색 지방이 천연 물질 부테인과 만나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나고 미토콘드리아의 연소 작용으로 지방 덩어리들이 분열되는 갈색 지방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는 단백질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체중은 감소하게 된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체중 변화를 관찰했다. 정상적인 식이를 하는 개체군과 고지방 식이를 하는 개체군, 그리고 고지방 식이에 부테인을 주입한 개체군으로 분류해 8주 동안 관찰하였다. 그 결과 부테인을 주입한 개체군의 체중이 섭취한 칼로리 양과 유일하게 비례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마우스 실험에서 13% 체중 감량이 효과를 보았다는 것을 사람에게 바로 적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 FDA의 기준에 따르면 항비만 치료제로서의 효과가 있는 기준에 대해서 5% 정도의 체중 감량이 있을 경우 그러한 5% 체중 감량이 있는 개체군이 35%의 분포를 갖게 된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3%의 체중 감량 효과는 마우스에서 유의한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양한 기전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또 다른 연구팀에선 세로토닌에 주목했다. 말초 세로토닌은 비만 개체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유전자 억제제를 개발할 경우 이상적인 비만 치료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비만 치료제는 이렇게 지방이 축적되는 걸 막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음식물의 섭취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지방의 합성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식욕을 억제하거나 어쨌든 그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는 겁니다. 살이 쪘을 때는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이라는 조직이 우리 몸에서 하는 바람직한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역할마저도 이제 억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베이지 지방이 많이 생기면 지방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역기능만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트립토판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데 이 트립토판 아미노산은 지방세포의 TPH 단백질과 결합하여 세로토닌을 만들게 된다. 이 세로토닌은 수용체와 결합하여 백색 지방세포의 저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세로토닌은 뇌의 시상 하부 중추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기능하는 화학 물질 중 하나이다. 따라서 트립토판 아미노산과 TPH 단백질의 결합을 억제하면 세로토닌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백색 지방의 저장성도 떨어지게 된다. 또 갈색 지방으로 활성화시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15%에서 20% 정도 체중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 실험을 통해 검증에 들어간 결과 일반 식이와 고지방 식이만을 하는 개체군, 그리고 일반 식이와 고지방 식이와 함께 TPH 억제제를 주입한 개체군, 이렇게 4가지의 개체군 중에서 TPH 억제제를 주입한 개체군의 체중 변화가
먹는 양에 따라 증가하지 않았다. 여기에 에너지 소모량에도 차이를 보였다. 이 세로토닌을 이용한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다른 대부분의 물질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크거든요. 근데 말초의 세로토닌을 억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부작용이 적고요. 훨씬 더 안전한 약물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색 지방 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임상 실험을 거쳐 상용화되기까진 아직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보면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작용 기전이 직접적으로 항비만 치료제로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한 검증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비만인 사람들은 따가운 주변의 시선 때문에 거리에 나서는 것이 두렵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몸과 마음을 움츠리기도 한다. 그래서 매 순간 마지막이라는 절박함으로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을 찾고 있었다. I think that we as human beings were never designed to live in the environment that we live in. We were never designed to live in a world where there's a McDonald's at every corner and where there's food everywhere. For some people, it's easy to stop after this much food. And for other people, it's not easy, and you keep going until this much food. And it's not their fault. It's wired. It's the genes.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갈색 지방을 통한 비만 치료는 아직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것이 누군가에겐 기약 없는 기다림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달라진 자신을 기대하는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My rule is simply do not deprive yourself. But what I found that helped me is I have a journal. It's important. But most importantly, you need to love yourself first before anything else. 이렇게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퍼즐도 하나하나 맞춰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이런 꿈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마음껏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세상. 지금은 우리가 꿈꾸는 상상일지도 모르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하고 끊임없이 비밀을 탐구하고 있는 것입니다.